오늘 기재부는 내년부터 바뀔 세금 제도를 발표합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과 근로장려 세제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법 개정안 방향과 시사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당정이 오늘 확정안을 발표를 하는데 기존에 나왔던 이 합의 내용, 협의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그 작년에 비해서 강도는 약하지만 부자 증세, 이제 서민 감세의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이제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이제 대폭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등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제도가 이제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부세를 강화함으로써 이제 부자들에 대한 이제 세부담이 크게 늘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와 같이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대신에 이제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서 소득 재분배와 이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이제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이제 일자리 정책과 이제 혁신산업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개편도 이제 담고 있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이제 강화하고 청년을 중심으로 한 이제 고용 증대세를 강화해서 이제 일자리 지원 정책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혁신성장 투자에 대한 가속 상각을 적용하고 신성장 동력에 대한 R&D 투자세 공제를 강화하는 이제 혁신성장 정책을 지원하는 제도도 상당히 이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세제 정상화를 위해서 역외 탈세 방지 제도를 이제 강화하고 그다음에 발전용 유연성 과세 강화,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별 소비세 인하 등의 이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협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가장 관심이 쏠렸던 부분이 언급하신 이 세제 개편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이거든요. 이 저소득층 지원 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예, 현재 이제 저소득 근로자 자녀 1명당 이제 최소 30만 원에서 이제 50만 원을 지원하던 근로장려금을 최소 50만 원에서 이제 70만 원으로 이제 확대를 합니다. 자녀 장려금은 부부 합산 이제 연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층을 이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헛벌이 가구는 이제 2,100만 원, 그다음에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70만 원, 자녀 1명당 70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보다 이제 소득이 높으면 장려금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그래서 최소한 이제 50만 원까지 이제 확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제외되었던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근로장려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현재 한 107만 명 정도가 이제 그 자녀 지원에 이제 포함이 되다가 이제 203명까지 이제 대상자가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 장려금이 이제 확대되면 자녀를 둔 근로 빈곤층의 아동들의 이제 빈곤 해소에 크게 이제 도움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후조리 비용도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에 이제 포함을 하게 되는데요. 의료 세액 공제라는 것은 이제 총 급여의 3% 넘는 금액에 15%를 이제 세금을 깎아주는 그런 제도인데 여기에 이제 의료비 세액 공제 산후조리 비용도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게 돼서 도움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를 위한 세제 지원도 달라진다고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일자리 창출, 이 고용 상황에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제 고용주 지원 제도가 우리나라에 한 10개 정도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고용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용 증대세제를 강화하고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이제 세액 공제 확대 등 이런 것들을 강화를 해서 고용주 지원 제도를 고용을 이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제 갈 예정인데요. 고용주에 대한 임금 보조는 이제 노동에 대한 사용자 비용을 낮춰서 일자리를 이제 창출하자는 이런 취지를 갖고 있지만 그 효과가 상당히 낮다는 게 이제 현재까지 평가입니다. 우리나라 고용주 제도는 대부분 이제 법인세를 인하해 주는 방식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의 한 43%가 이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임금 보조와 무관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을 하게 되는데 이 지원금은 길어야 1년에서 2년, 길어야 이제 3년 정도를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지원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이제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지원을 이제 중소기업 상당수가 이런 지원을 하지 않아도 고용을 창출할 기업들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 낭비라는 이제 비판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고용주 지원 제도보다는 이제 근로장려세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강화하는 방향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근로장려세를 대안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과연 그렇다면 근로장려세를 계속해서 도입을 한다면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 증대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장려세는 근로 능력이 있는 이제 빈곤층의 일을 통해서 빈곤 탈출을 돕자 이런 이제 목적으로 도입이 된 제도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 이제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이 작고 그다음에 지원 대상도 작다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탈수급 유인도 약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이제 보완적인 기능도 약하다는 이제 비판을 상당히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제 근로장려세를 강화한 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네. 근로장려세는 이제 단독가구, 헛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를 나눠서 차별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단독가구에 150만 원, 그다음에 맞벌이 가구에 최대 이제 300만 원까지 지원을 이제 확대를 했고요. 그 자격 요건이 되는 이제 그 연간 총 급여액도 단독 가구에 이제 2천만 원, 그 헛벌이 가구는 3천만 원, 그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까지 이제 지원을 이제 대상자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이제 현재 한 166만 가구에 달하는데 334만 가구까지 이제 확대를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이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다 보니까 근로장려금이 최저임금을 이제 보완하는 기능이 좀 약한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구별 근로장려금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현재 최저임금이 이제 7,530원일 경우에 지금 현행 근로장려세제를 적용을 하면 단독가구, 맞벌이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이제 8,350원까지 인상이 되고 근로장려금이 개편이 되더라도 여전히 이제 단독 가구가 여기에서 이제 근로장려금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기능은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번에 또 조금 후폭풍이 걱정되는 부분이 종부세 개편인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 다주택자에게 추가로 징벌적 과세까지 시행하기로 했는데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개편안과 같이 공정 시장가액을 90%까지 인상을 하고 세율도 이제 대폭을 인상을 한다면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인상 대상자가 이제 34만 9천 명에 달하고 개편이 되면 이제 세부담이 이제 7,400억 원까지 증가할 거로 정부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현 주택 3주택자의 이제 합산 공시 가격이 35억 원에 달한다면 세금이 이제 1,180만 원까지 세금이 늘어나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도 공시 가격이 이제 전국 평균으로 한 7.2% 올라갔고 서울도 한 10.2%가 이제 공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이제 30% 상한제 걸리는 주택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또 종부세마저 늘어난다면 그야말로 이제 세금 폭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5년간 2조 원 넘게 세금 이제 세수 감소가 예상이 된다라는 이제 수치가 나왔는데 김동연 부총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짜로 재정 여건에 문제가 없을까요? 예, 그 정부 발표대로 이제 2조 5천억이 감소한다면 MB 정부 이후에 이제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감세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올해 개편안을 이제 감세 정책이라고 보다보는 이제 증세 정책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이제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세수 감소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세수 감소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한 7,900억 정도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도 이제 부자 증세가 추진되면서 이제 고소득층하고 대기업들의 세부담이 5년간 한 26조 4천억이 증가를 했는데 또다시 이제 이들에 대한 이제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증세 정책이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정 중독이라 할 정도로 현 정부 들어서 모든
문제를 재정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후에 특히 이제 임기 이후가 이제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이제 최근 몇 년간 초과 세수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이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 초과 세수는 이제 박근혜 정부의 이제 증세 정책이 증세 정책의 영향이 나타난 게 이제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된다고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제 복지 지출을 확대를 하고 정책 실패가 있을 때마다 이제 재정을 투입하고 이런다 보면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부자 증세로 감당이 안 되고 대폭적인 증세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기가 침체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재정 지출을 이제 적정 수준에서 통제하고 세제는 이제 글로벌 기준에 맞추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발표되는 세법 개정 확정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호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